안녕하십니까. GMS 플렉스 대표 조창모입니다. 오늘은 그 과학고 자기소개서 제3탄 자기주도 학습 분야의 수학 분야에 대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항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서울 지역에 있는 세종과학고하고 한성과학고를 기반으로 작성한 것인데 아마 다른 과학고들도 유사하기 때문에 내용을 참고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에서는 세종이나 한성과학 같이 이렇게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원자가 수학 분야에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한 탐구 사례를 제시하여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그 탐구 활동에서 주제죠. 그 다음에 동기, 과정, 그리고 결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쓰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져 있고요. 띄어쓰기 포함해서 800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 수학 주제를 한 개로 쭉 쓰는 경우도 있지만 한 두 가지 정도로 하나가 한 500자, 하나가 한 300자 정도의 두 가지 주제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참고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의 방향이나 평가가 되는지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에서 수학 분야를 쓸 때 기초 수학의 중심으로 탐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이런 탐구인 경우에는 수학을 이론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증명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문제풀이가 아니라 수학적 구조를 파악하고 사고력 중심으로 탐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수학 중심의 탐구 역량을 할 때는 작성의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주제를 잡을 때 아무래도 기초 수학에 대한 것들이니까 정수론이나 기하, 함수, 수열, 논리, 어쩌면 이제 이론적인 내용 중에 그래프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탐구 동기로는 이 수학 문제에서 원리를 더 잘 알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에 호기심을 갖는 거죠. 어차피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상당히 궁금해지고 그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정에서는 실제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에서는 그 개념을 정의하고 예를 들어서 정수론에 나오는 합동식의 개념이나 페르마의 소정리라든지 기하에 나오는 메넬라우스 정리나 체바의 정리 같은 거,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죠. 1차 함수나 2차 함수, 수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에 개념을 정의해주고 예시가 있겠죠. 예시를 적용해서 규칙을 발견한 다음에 증명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결과에서는 수학적 패턴, 아무래도 일반화하는 거, 논리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거 이렇게 나누어서 결과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주제, 동기, 과정, 결과. 결과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이 있어야 되는데 배운 점은 수학의 문제를 풀이가 아닌 사고력의 도구라고 인식하는 거, 그리고 수학의 즐거움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공식이라든지 원리를 이해하는 기초 수학 중심의 탐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수학 주제를 작성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도 좋고요. 근해 공식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로 연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기초적인 것이 아니라 융합적이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거, 이런 수학 활용 능력을 평가한다라고 할 때는 학교에서 평가하는 탐구 유형에서는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수학 모델링을 만들어 봤다는 거, 실제 생활들은 통계나 확률, 함수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현실에 적용하는
중심으로 수학을 탐구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에는 과정을 좀 나눠줘야 되는데 어떤 식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융합적이고 실생활에 적용한 수학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주제를 정할 때 그 실제 통계나 확률, 그리고 함수의 활용이나 그리고 최적화하는 문제, 그리고 이런 걸 수학적 모델링으로 사회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을 되어지는가.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겠죠. 우리가 뭐 교통수단을 가는 데 있어서 최적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어떤 선호도를 조사해보고 그걸 통계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 주제에 속하겠죠. 확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 윷놀이를 했더니 만약에 윷이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던지게 되는데 그런 것이 확률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확률에 계산하는 것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탐구 동기는 아무래도 융합적이고 실생활에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사회적 이슈, 뭐 날씨나 환경, 소비, 그리고 확률 같은 거,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준비를 해보겠다. 그래서 동기하는 과정, 동기를 만드는 과정도 수학은 과학처럼 어떤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제를 연구하는 거 또는 어떤 탐구 활동,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를 좀 풀어본다든지 이런 과정을 가지고 뭐 실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뭐 설문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데이터를 좀 받아오는 거죠. 날씨의 변수라면은 뭐 기상청이라 이런 데 가서 날씨의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죠. 그리고 모델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죠? 수학적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해본 다음에 해석을 하는 이런 과정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제, 동기, 과정까지 썼으면 결과가 필요하겠죠. 결과는 패턴을 예측해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통계에서 선호도를 조사할 수도 있고 확률로 조사해 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서 그 패턴을 조사하는 겁니다. 패턴을 조사하고 그 효율성을 계산합니다. 이게 과연 최적화되는 것인가?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력을 제안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환승할 때에 최적화하는 방법을 수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화 시켰다면 그걸 어떻게 현실화 시켰는가에 대한 내용을 모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걸 가지고 뭘 배울 수가 있냐? 배운 점을 써야겠죠? 배운 점은 수학이 현실적 문제 해결에 이라는 그 언어라는 데 인식을 하고 어떤 도움을 줬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를 예측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어떤 원리를 선택하는 것과 융합적이고 실생활에 적용한 이런 수학 능력을 활용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를 알아봤고요. 실제 자기소개서를 써본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삼각형의 외심과 수심과의 위치 관계를 조사한다라고 하면, 사실 외심과 수심의 관계는 세르보라는 정리가 있는데 그런 정리를 가지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정리를 직접 본인이 한번 찾아보면서 어떤 과정을 했는지를 보는 이런 과정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수학 시간에 외심과 수심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두 점이 항상 일정한 위치 관계를 갖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충분히 일정한 위치 관계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특히 두 점을 이은 직선이 삼각형의 어떤 방향과 관련이 있을지 탐구해보고 싶었다고 생각해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할까요? 외심을 직접 그려보고 수심을 직접 그려보는 겁니다. 작도를 해본다는 거죠. 외심은 한 변에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는 거고, 수심은 뭡니까? 꼭지점에서 다른 변에 수선을 내렸을 때
그 수선들이 만나는 점이 수심이겠죠. 그래서 다양한 삼각형의 수심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수심을 그려봤을 때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둔각삼각형,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려보고 외심과 수심을 각각 작도해보는 이런 활동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직선들을 모두 이어서 각 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외심과 수심을 잇는 선분은 항상 무게중심이 있다. 그러니까 외심과 수심을 연결해 봤더니 그건 항상 무게중심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게 오일러 직선이라는 거로 확장할 수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실제 원리를 파악해서 직접 자기가 연구해보고 탐구 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해 주는 거. 이런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의 자기소개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고 과정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결론에서 어떻게 확장을 했고 이를 통해 뭘 느꼈는지 이런 식의 과정을 써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많이 쓰는 주제 중에 하나죠. 시어핀스키 삼각형, 프랙탈이라고 하는 건데요. 프랙탈 도형에는 시어핀스키 삼각형 말고도 실제 코어 곡선이라든지 맹거의 스펀지라든지 칸터의 먼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시어핀스키 삼각형입니다. 시어핀스키 삼각형은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이 삼각형에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구멍이 뚫리면 바깥에만 남겠죠. 또 여기 또 구멍을 뚫어요. 여기도 또 구멍을 뚫고 또 여기도 또 구멍을 뚫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또 뚫고 또 뚫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걸 시어핀스키 삼각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프랙탈 도형 중에서 시어핀스키 삼각형을 그리는 활동을 하다가 삼각형을 계속 잘라내면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직접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삼각형을 계속 그려보았고 각 단계마다 넓이를 계산해 보았더니 정삼각형의 넓이를 1로 두고 매 단계마다 중앙의 삼각형의 넓이가 4분의 1씩 제거되는 구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죠. 4분의 1씩 없어지니까 결국 남는 게 4분의 3이 남겠죠. 그래서 이것을 기하급수적 등비수열에 적용을 해봤고 계산 결과 무한히 갔더니 0에 수렴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요거는 어차피 단순한 과정이긴 한데 이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확장해 볼 수 있는 거는 시어핀스키 삼각형 외에도 다른 프랙탈 도형으로 확장할 수도 있고 이 탐구 활동을 통해서 어떤 차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이 되었다라는 걸로 내용을 좀 더 확장해 간다면 좋은 자기소개서 양식이 될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어핀스키 삼각형에서 줄어드는 이 삼각형의 원리를 이용하는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융합적으로 실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쓸 때는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대중교통에서의 최단거리에 대해 함수로 모델링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길을 고민할 때마다 시간, 환승의 수, 도보의 거리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떠올랐고요. 각 거리마다 어느 날 더 피곤했고 환승은 적었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로를 더 편하게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최단 거리보다는 여러 조건을 반영한 경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를 수학적 모델링으로 우리가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등교의 3가지 경로를 선정하고 각각의 소요시간, 환승 횟수, 도보거리, 정거장 횟수 이런 데이터를 정리했고 각 요소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함수, 이제 시간의 함수라든지 다른 함수들을 만든 다음에 피로가 얼마나 미치는지를 가지고 친구들에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내용을 판단해 보는 겁니다.
실제 도보로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버스도 한 번을 환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에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이렇게 실제 데이터를 학생들이 얼마나 피로도를 느꼈는가, 만약에 이럴 경우 어떻게 느꼈는가를 일일이 함수값으로 구해주고 설문을 통해서 그 과정을 어떤 그 데이터화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배낭 뿌리기 이론을 활용한 학교 급식의 선호도를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배낭 뿌리기라는 건 배낭에 어떤 물건을 채운단 말이에요. 배낭에 물건을 채우는데 물건이 한도 없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적당하게 들어갈 건데 이 배낭의 무게는 예를 들어서 15kg까지 들어갈 수 있다면 15kg까지 들어갈 때 중요한 물건을 많이 넣어야 될 거잖아요. 필요 없는 물건을 뺄 거고요. 그러면 중요도에 따라서 어떻게 넣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배낭 뿌리기 이론인데 이 이론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뭘 조사할 거냐면 학교 급식 메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는 겁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겠지만 어떤 조합으로 했을 때 학생들이 가장 만족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상당히 이론을 조합한다면 실제 생활에 관계가 있어 보이는 내용이 되겠죠. 단순히 인기 투표 같은 걸 넘어서 수학적 접근을 하고자 배낭 뿌리기 문제의 아이디어를 적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조사를 해본 거죠. 30명에게 급식에 자주 나오는 메뉴를 10가지를 선정하고 너가 좋아하는 메뉴를 3가지를 골라라. 그러면은 1개가 아니라 3가지를 골랐기 때문에 같이 점수를 매겨줄 수 있겠죠. 이때 각 메뉴가 선택한 횟수를 가치 점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선택을 많이 한 것이 가치점이 높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모든 가치점이 높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리 시간이라든지 가격 이런 거를 무게로 환산해서 얼마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준 다음에 가치점이 높은 거 중심으로 우리가 설문을 조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총 조합에 가능한 메뉴의 수를 제한해서 이를 바탕으로 배낭 뿌리기 이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조사를 해볼 수 있었다 하는 내용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래도 최적화라고 하는 이런 수학적 요소를 배낭 뿌리기라는 어떤 한 가지 문제 풀이의 한 유형으로 실제 접근했다는 거, 그리고 학생들의 설문을 마치 그 이론을 바꿨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모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수학 사례를 4가지를 들어봤고요. 기초적으로 연구하는 것과 응용해서 연구하는 과정 2가지를 예를 들어보았는데, 이런 경우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이론을 적용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자기소개서 써본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되는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기소개서, 과학고 자기소개서 특강 제3탄 자기주도 학습 중 수학 영역에 대해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